안녕하세요. 펀드매닉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가입한 영리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2월 성적표를 말씀드립니다. 금리는 상승하고 스프레드도 확대하면서 양쪽이 모두 다 손해에 기여한 한 달이었고요. 저는 매월 이 성적표를 보면서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나름 의미를 또 찾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1.76% 하락을 했는데요. 이자 수익 기여한 걸 제외하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손실이 좀 있었다. 그 이유는 매니저 노트에도 적어놨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신용물 스프레드도 확대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월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매월 성적표 말씀드릴 때 꼭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근데 금리 상승, 스프레드 확대 양쪽이 다 좀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게 지난 2월의 성적표입니다. 5월 작년 하반기 이래로 채권 펀드 성과가 참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자 수익 두 개 합치면은 0.32 정도가 나오잖아요. 뭐 곱하기 12달 하시면은 대략 한 3%대의 이자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손실이 이렇게 1.94 정도로 더 크기 때문에 채권이 물론 이렇게 이자가 쌓이는 안정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 상승하는 국면에서 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위험한 최근 러시아 사태처럼 신흥국 이 회사채들이나 이런 부도날 수 있는 정부 채권, 신흥국 채권을 투자하는 게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분산하고 있고 특히 좀 유동성 및 기타와 같은 현금성 자산 비중도 한 3분의 1 가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 있게 접근하는 대신 기대 수익도 다른 채권 펀드 대비 조금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러시아 채권 비중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흥국 채권 EMBD라고 하는 채권이 있어서 2.52% 펀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러시아 비중이 없어요. 2월 말 기준인데 미래에셋 그 글로벌 X 브랜드의 그 신흥국 채권인데요. 되게 저 눈치껏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건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는 블랙락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JP 모간 그 신흥국 채권 시장의 대표 BM인 EMBI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EMB입니다. 얘의 러시아 비중을 찾아보니까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전체 홀딩스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탑10만 보면 0.83 1번 그리고 10번에 0.45 이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1.28 정도의 비중이 있어요. 물론 1.3% 정도라고 해도 EMB 자체가 1.9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1에 다시 1.3%라고 그러면 0.01, 02 정도밖에 되지 않은 미미한 비중이죠. 근데 제가 최근 기준으로 다시 홀딩스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러시아를 다시 한 0.5% 정도 내외로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노출도는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촉발돼서 도미노처럼 이 채권 시장 전반이 마비되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러시아가 디폴트, 뭐 이자를 달러 표시된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지 않겠다 등등의 뉴스가 났었는데요. 그런 걸로 촉발되면서 나머지 신흥국들, 타 신흥국들로 전염이 돼서 다 같이 흔히 말하는 채무자들이 배를 째는 돈을 안 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그런 일들만 없다면 단순 러시아만 놓고 봤을 때의 노출도로 발생하는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월간 코멘트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월간으로도 한 27bp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거. 그 금리 상승이 보유 채권의 손실을 가져왔구나라고 보시면 쉽고요. 향후 운용 계획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들마저도 물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 뭐 금속 가격, 물가 계속 오르죠.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제 뭐 농산물까지도 심지어 미래 주산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데 거기마저도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물가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 올해 채권이 힘들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 시장 전반의 변동성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기댄 일방적 달러 강세 부분은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일단 변동성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 역시 조금 역사적 평균 대비 높다,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금리를 하락시키진 않고 오히려 금리 상승, 긴축 방향 유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올해는 계속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주식의 변동성을 좀 해지해주는 형태로 채권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